자, 이제 벌써 2주차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2주차는 총 21곳의 플래그십이 있었죠. 자, 이제 그 중에서 광주 플래그십의 결과는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는 이제 제가 누락을 했고요. 그 외에 20곳의 플래그십 우승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유, 다들 이제 이걸 제보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보를 안 해주셨더라도 그냥 SNS 같은 데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찾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올려놓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이런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하게 제보를 해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승을 했다, 그리고 내가 내 덱을 보여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간략하게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20곳 중에, 사실 21곳이라고 할게요. 불명 하나로 두고요. 21곳 중에 사카즈키가 7곳, NL이 넷, 루피가 셋, 카타쿠리 둘, 에이스 둘, 적자 로와 적자 루피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1주차 분포도와는 완전 바뀐 모습이죠. 일단은 가장 바뀐 모습이 뭐냐면은 황 카타쿠리가 원래는 이 분포의 2등으로 가장 많은 덱이었는데 지금 우승 분포로는 상당히 밀렸다. 4등까지 밀려버렸다. 그러면서 카타쿠리를 지금 다른 덱들이 다 잡아버렸구나.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플래그십을 나가서 환경을 보고 그러는데 카타쿠리 덱 수가 절대 적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뭔가 이제 카타쿠리를 잡는 픽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한 사카즈키의 그런 게임 플레이들, 이런 게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카타쿠리가 살짝 밀려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황 NL이 상당히 이번에 잘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황 NL은 지난번에도 분포에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카타쿠리에 비해 조금 더 약한 황색의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전혀 이제 아무런 그건 틀린 말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벌써 4분이나 이제 우승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되게 특이한 덱들 많았죠. 적 에이스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일단은 수도권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 우승을 했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에이스 우승이 한 번 나왔습니다. 결국에 에이스도 현재 메타에 굉장히 강한 픽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에이스가 NL만 만나면은 거의 자동 패배거든요. 그래서 에이스는 그런 매칭 운, 이게 굉장히 좀 따르는 건데 그거 외에는 염제라는 카드가 7000 이하의 캐릭터를 바로 KO를 시키면서 더블 어택, 그리고 플러스 3000까지 주기 때문에 황 카타쿠리의 7 빅맘 이런 거를 쉽게 치우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에이스도 이번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자 로우와 적자 루피가 있는데, 적자 로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상당히 장인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픽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적 에이스도 장인픽입니다. 그러니까 적 에이스 적자 로우는 상당히 장인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덱미까지 한 분한테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적자 루피는 사실 이번 환경에 사카즈키와 카타쿠리만 많다고 하면은 적자 루피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픽이 되거든요. 물론 서치가 조금 딸리고 아쉬운 부분이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적자 루피도 이 저력이 있는 덱이기 때문에 한 분이 우승하신 모습입니다. 자루피를 말씀드리면, 자루피는 그쵸, 마젤란 잘 잡는 덱, 마젤란을 패에서 잘 잡고 있어야 뭔가 이제 상대방의 움직임을 좀 제한을 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파울리라던가 그 다음에 구카이도 이런 기물들이 예쁘게 나와줘야 게임을 우승하는 거기 때문에 자루피로 우승을 했다? 상당히 그날 뭔가 움직임이, 그러니까 내 덱과 내 패에 들어오는 카드들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몇 둥 때 어떤 기물을 내릴 걸 예측을 해서 여기서 한번 끊어준다던가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루피 우승도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번 주 받은 덱들에 대해서, 선별이 된 덱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떤 덱리 그리고 어떤 플랜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는요, 사카즈키로 우승하신 남택민님의 덱리스트입니다. 이게
쓱 보면은 아니 이거는 그냥 월드 챔피언십 우승 덱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있죠? 쿠잔이 2장이고 볼살리노가 4장이다. 아니 분명히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는 사람이 쿠잔을 더 넣어야 황색 매치업에서 이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이 사람 봐라. 볼살리노를 4장 갖고 갔네? 이분이 그럼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나 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쿠잔이 2장이에요? 지금 황색 많잖아요. 라고 했더니, 자,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잠깐 이제 보고, 요거 딱 이렇게 카피하실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진보다 훨씬 예쁘게 보이죠? 요 덱리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일단은 볼살리노라는 카드가 훨씬 매치업상 유리한 판을 가져가게 해준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고요. 특히 NL 상대로는 볼살리노가 게다츠도 안 맞고 야마토도 안 맞는 카드다. 그쵸? 왜냐면 상대 턴 동안 효과로 KO 당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게다츠를 활용을 해서 쿠잔을 자르고 뭐 이런 움직임을 하는 황색에 있어서 볼살리노는 이제 그게 안 된다. 갑자기 이제 상대방 4코에 쿠잔 내리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볼살리노가 내려오네. 그러면 게다츠 못 쓰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카타쿠리의 대전에서는 초반에 라이프를 막을 수 있다 라는 거를 굉장히 좋게 보셨다고 합니다. 이제 카타쿠리 전을 하다 보면은 카타쿠리가 뭐 후공을 가져가면은 이제 리더가 7천으로 치고 이러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만약에 카타쿠리가 선공이다 이러면은 1등에는 푸딩, 3등에는 페로스페로 내고 리더로 5천으로 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 5천으로 치는 그 어택들을 볼살리노 하나를 활용을 해서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물론 만약에 카타쿠리가 후공이어도 예를 들어 후공이고 뭐 6등 타이밍이다 라고 해도 페로스페로 5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리더가 7천으로 친다고 해도 페로스페로 볼살리노 한 번은 맞고 그 다음에 리더가 7천으로 누워있는 볼살리노한테 들어오면은 그냥 2점 카운터 하나 딱 던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볼살리노가 사실 카타쿠리가 요즘은 초반에 굉장히 어그로스럽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볼살리노가 그 어그로스러운 면을 억제를 해주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쿠잔이란 카드가 필드에 2장이 내려오지는 않는 카드거든요. 그게 상당히 지키기도 까다롭고 2장이나 있어봤자 별로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은 물론 2장 있으면 굉장히 셉니다. 빅만 막 코스트 딱딱 2개 깎아갖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해갖고 갑자기 2코스트인 10코스트 빅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거는 그냥 조금 너무 고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 쿠잔을 지켜야 되는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레베카, 볼살리노, 사보 같은 게 채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블로커가 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쿠잔은 나는 황색 상대로 한 장이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살리노의 밸류를 더 높게 치고 쿠잔은 2장, 볼살리노 4장을 활용을 하셔갖고 황색전과 그리고 또 이제 흑색 미러전까지 완벽하게 케어를 하신 그런 덱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효과로 KO 당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에 청흑 사카즈키 미러전에서 강하게 가져가는 카드인 것도 맞아요. 이 카드를 KO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카드를 치우려면 견교홍련이 무조건 필요한데 견교홍련을 여기다 다 빼버리면은 뭐 다른 카드는 좀 치우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볼살리노를 채용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볼살리노가 상대 턴 동안 KO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효과이기 때문에 뇌정이라는 카드를 정말 잘 맞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뇌정이라는 카드를 갖다가 상대를 공격하다 갑자기 맞아서 내 볼살리노가 죽으면은 이제 플랜이 꼬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어쨌든 상대방의 그 라이프에도 조금 의존을 하는 플랜이 되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카즈키는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은 까마까치님의 적자로우 덱입니다. 자, 적자로우 덱리는 다음과 같고요. 사진은 안 받고 이제 이렇게 그 덱리스트를 예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이걸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 덱리스트를 보면은 일단은 히드라라는 카드가 들어가요. 그쵸? 근데 히드라라는 카드를 까마까치님도 이거를 뺐어야 되는데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나가느라 못 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사실 히드라는 플래그십 내내 별로 유의미하게 쓰지 않았고 불주먹이 훨씬 더 좋았다. 이걸 갖다가 굳이 히드라를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적자 롤을 구축을 하시려는 분들은 히드라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 이제 불주먹 한 장과 에이스 한 장을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자리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뜯어먹어 봅시다. 일단 부에나 페스타라는 카드를 활용을 합니다. 이 부에나 페스타라는 카드는 이제 필름 특징을 가진 카드를 서치라는 서처고요. 그 다음에 2000 카운터까지 있어요. 대박이죠. 이게 서처가 2000 카운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카드를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적자로에는 필름 카드가 꽤 들어갑니다. 이 세 장의 카드를 이제 주요 서치를 해서 들고 오고 싶을 텐데, 첫 번째가 고든, 마이너스 3000을 해주는 고든, 그리고 둥 추가를 해주는 아인,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이너스 2000을 해주면서 5000의 타점까지 되는 트라팔가 로 이 세 장을 서치를 해주는 부에나 페스타를 활용을 한 모습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덱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뭐 이론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상대방의 캐릭터의 파워를 다양한 카드로 낮춘 다음에 리더로 덱 밑으로 내리고 나는 한 장 내릴게. 그냥 이 플랜이거든요. 그냥 이 플랜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더로 한 장 낮추고 나는 등장할게 해서 등장을 예를 들어 뭐 트라팔가 로가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럼 파워가 2000 또 깎이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화건을 딱 발라. 그럼 화건이 4000 마이너스를 하고 상대 파워 0 이하면은 KO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화건, 그러니까 불주먹,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일본어판으로 보다가 이걸 보니까 불주먹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혁명군 사보의 불주먹이죠. 이 사보의 불주먹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예를 들어 내가 청흑 사카즈키를 만나고 있다. 상대방의 캐릭터 하나 파워를 4000 해놓고 옆에 있는 레베카는 KO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주먹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지금 현재 트라팔가 로에 좋고요. 트라팔가 로 자체 효과로 상대방의 파워를 깎는 그런 효과까지 잘 활용을 하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라팔가 로가 이제 저코스트 기물, 저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물만 깎냐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고든 불주먹을 활용을 하면은 3000을 깎고 4000을 깎은 다음에 0 이하 하나 KO를 하고 3000, 4000을 깎아놓고 트라팔가 로를 활용을 하면은 3000, 4000, 3000이에요. 그러니까 총 10,000까지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1만 이하의 그런 파워를 가진 캐릭터는 트라팔가 로의 그 기믹상으로 다 쉽게 치워버릴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걸로 이제 7코스트 볼살리노, 뭐 7코스트 링링, 9코스트 야마토 같은 게 쉽게 지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라팔가 로는 어떠한 덱을 상대하냐에 따라서 이런 무브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카드는 킵해야지, 어떤 카드는 지금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하는 덱이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둥을 이 효과를 쓰려면 3장을 되돌립니다. 그쵸? 이 둥 3장을 되돌리기 때문에 다음 턴에 나는 몇 둥으로 싸울 수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계산이 되면서 내가 지금 등장을 트라팔가 로 효과로 상대 걸 내리고 내가 등장할 카드가 상대방의 그 파워를 낮추는 카드일 건지 아니면은 내 둥을 더 추가로 할 건지 이런 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써야 할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덱을 정말 숙련도를 높이신다면 앞으로 2B1, 뭐 8탄 이럴 때 정말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게 까마까치님 정도가 되는 이런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상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N을 상대로 현재 환경에서 꽤 되죠. N을 상대로는 굉장히 유리하다. 강유리를 말씀하시고요. 황카타쿠리도 현재 매치업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하지만 유리라고 하시고 자루피와 사카즈키는 5대5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에서 트라팔가 로를 쓰기 썩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덱리스트를 갖다 받아서 한번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시고 숙련도를 쌓으신 다음에 앞으로 플래그십 스탠다드부터 시작을 해서 스탠다드 플래그십을 나가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지금 카타쿠리랑 사카즈키가 어느 플래그십을 가도 거의 한 50% 이상의 인원이 두 덱을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트라팔갈로 정말 가져갈 만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적자로 유의를 해야 될 덱이다.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덱인데요. 마지막 덱은 NL입니다. 그러니까 NL 덱 리스트는 제가 지난번에는 가져오지 못해서 이번에 이제 이재웅 님이 우승을 하신 NL 덱 리스트를 갖고 오게 돼서 정말 기분 좋았고요. 이 덱 리스트를 조금 꼼꼼히 살펴보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덱 리스트에서는 특이한 카드가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전 눈여겨본 카드는 바로 신의 심판이라는 카드거든요. 보통 이러면은 뇌신을 늘리지 신의 심판을 넣는 그런 덱리스트는 저는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뇌신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카타쿠리, 그러니까 특히 지난주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카타쿠리가 뇌신을 활용을 해서 상대편 청흑 사카즈키 그리고 카타쿠리 미러전에 있는 4코스트 이하의 블로커들을 다 눕히고 때리면 끝난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뇌신은 2장만 사용하고 신의 심판을 2장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모임?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이것도 이제 이재웅님께서 제보를 해주시면서 덱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또 감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 천천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7코스트에 이거를 2장씩을 쓰시거든요. NL 7코스트 2장, 샬롯 링링 7코스트 2장을 쓰십니다. 자, 일단은 NL은 뭐에 쓰냐, 어떤 대면에 쓰는 카드냐 라고 말씀하시면은 사카즈키와 NL 미러전에 굉장히 유용한 카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외에 거의 모든 매치업은 링링을 쓰기 때문에 둘 다 일단은 필요한 카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NL은 한 게임당 한 번을 넘어서는 횟수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장의 NL은 한 게임에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NL은 하늘섬 서치가 돼요. 그러니까 슈라로 서치가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NL을 굳이 2장까지 채용을 할 필요는 없고, 본인도 이걸 한 장으로 낮추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NL이 필요는 하지만 꼭 그렇게 막 2장 이상까지나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끔 이제 필요할 때, 특히 사카즈키랑 싸울 일이 많아서 일단은 당장은 2장을 채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거의 모든 매치업은 살짝 비켜드릴까요? 매치업은 샬롯 링링을 쓰시는데, 이 링링은 일단은 8000이라는 높은 파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도 뭐 좋죠. 뭐 상대 라이플 하나 째거나 내 라이플 하나 더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공격적일 수도 있고 수비적일 수도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국밥처럼 내릴 수 있는 그런 카드죠. 10코스트 링링을 이제 빅맘 해적단이 아니기 때문에 못 쓰는 NL에게 있어서 나름 괜찮은 카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플랜으로 NL은 이기느냐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NL은 사실 어그로 덱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라고 저도 설명을 했었고, 우승하신 재용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초반에는 상대 라이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야겠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오음 홀리가 잡히면은 오음으로 이제 등장 시 홀리 또 서치를 해오고, 패에 있건 방금 서치를 해오던 그 홀리를 내리면서 4둥 타이밍, 5둥 타이밍 때 개체를 2개나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4코, 3코가 동시에 내려가잖아요. 사카즈키 입장에서 이거 치우려고 하면은 패가 굉장히 예쁘게 잡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네를 2개를 지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피곤한, 사카즈키 입장에서도 조금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특히 오음 홀리가 이 2세트가 내려오는 순간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자루피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울티 페이지 1이 2번 내려오면은 이거 게임이 약간 터진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옛날에 오음 홀리랑 울티 페이지 1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오음 홀리는 서치가 돼. 근데 울티 페이지 1은 자루피 때 서치가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오음은 홀리를 또 자체로 서치하는 기믹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울티 페이지 1을 2번 내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 플랜이지만, 오음 홀리를 한 게임에 2번 내린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플랜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음 홀리를 활용을 해서 초반에는
상대 라이프를 계속 압박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 패가 빠지던 라이프가 빠지던 하겠죠. 그렇게 하는 플레이이 되겠고, 오음홀리가 더 누워있으면 상대는 그럼 여기를 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라이프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 어그로를 치면은 어떻게 하냐, 그럼 상대방도 날 그럼 어쨌든 이거를 내 방어가 뚫리면서 공격이 되지 않겠냐 해서 여기는 고코스트 기물 카타쿠리와 야마토는 내 라이프를 지키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떠한 멀리건을 가져가야 되냐라는 걸 또 보셔야 되냐면은, 이 슈라가 서치를 해주긴 하는데 이 슈라를 서치를 탁 틀잖아요? 그러면은 카타쿠리랑 야마토는 지금 라이프를 지켜야 되는데 얘네가 다 내려가요. 다 택밑도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카타쿠리랑 야마토를 게임 내내 한 장도 못 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져야 되는 게 이제 NL의 숙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첫 패에는 야마토, 특히 야마토는 꼭 패에 들고 멀리건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타쿠리랑 할 때는 특히나 야마토를 꼭 들고 가는 그런 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슈라 같은 걸로 절대 서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내려갈 거예요. 얘네 절대로 패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점 유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슈라가 있고 막 오음홀리가 있는 패여도 야마토를 들고 가는 게 훨씬 나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야마토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그쵸? 근데 야마토가 상대방을 어택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신의 심판 얘기를 할 때가 왔거든요? 신의 심판을 왜 쓰냐? 나는 내 야마토랑, 카타쿠리는 상대 라이프를 향해 달려야 돼요. 그쵸? 근데 상대 라이프를 향해 달려있는 이 야마토랑 카타쿠리를 누가 와서 때리냐면요, 10코 카이도, 사카즈키가 쓰는 10코 카이도랑 카타쿠리가 쓰는 링링이 와서 때려요, 얘네를. 그쵸? 근데 이게 12,000인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카즈키랑 카타쿠리 모두 이 턴에 상대방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얘네에다가 둥을 붙여서 야마토를 절대 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도 그 생각을 하고 치거든요. 너 이거 살리려면은 최소 패 2장 빼야 돼. 근데 지금 후반인데 패 2장 뺄 자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둥을 안 붙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카타쿠리는 이 10둥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10둥 중에서 여기다 하나 붙이는 순간 10링링은 또 못 내리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둥을 절대 안 붙이고 싶을 거고, 그 사카즈키도 그 나머지 10둥 갖고 상대편의 코스트를 깎은 다음에 이제 KO를 시키고 이런 기믹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레베카를 세워서 좀 더 블로커를 좀 세우든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둥을 붙여서 야마토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4,000이면 지킨다. 그래서 신의 심판을 씁니다. 이거 딱 듣고, 너무 괜찮은 플랜이다. 와, 당장 넣어야겠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심판 효과를 살짝 읽어보자면요. 카운터고요. 이번 배틀 동안 자신의 리더 또는 캐릭터 한 장까지의 파워 플러스 2,000, 그리고 그 후 상대 라이프가 2장 이하인 경우 이번 배틀 동안 그 카드의 파워 플러스 2,000입니다. 그쵸? 상대편의 라이프는 2장 이하로 이미 아까 어그로를 열심히 치면서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마토가 누워있으면은 이거를 딱 1코스트로 쓰는 순간 갑자기 얘가 13,0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딱 막히죠. 이게 한번 막히잖아요? 그리고 야마토가 그 턴 살아가잖아요? 게임 다 칩니다. 보통 이 야마토가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야마토가 살아가는 순간 게임 보통 NL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신의 심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L 하시는 분들 다들 신의 심판 하나씩 한번 넣어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게임이 좋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주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2주차는 여기서 끝내는데, 그럼 3주차에는 도대체 어떤 덱이 압도적으로 강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덱이 좀 좋을 것이냐 라고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카타쿠리 인구수의 감소로 인해서 사카즈키가 다시 좀 더 쫙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사카즈키가 21분 중에서 7분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파일을 차지했는데, 이제 보통 사카즈키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반 정도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카타쿠리 매치업을 만나면서 좀 억제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이게 사카즈키가 반을 가져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애초에 우리가 플래그십을 가면은 거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 반이 이미 사카지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환율, 그러니까 참가한 인원에 비해서 우승을 하는 분포가 사실 사카지키가 반이 그 인구의 반이 사카지키를 들고 참여를 하면은 반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변환율, 영어로 convergence rat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고 간 이 덱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분이 우승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티어에 있어서는. 뭐 그냥, 이 덱이 많이 우승했어. 이게 1티어의 지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1티어의 지표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메타에 뭐가 강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의 사람들이 이 덱을 가져갔는데 얼마의 사람이 이 덱을 우승을 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적자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분이 가져갔는데 그 한 분이 우승했다? 그럼 그거 굉장히 좋은 덱인 거예요. 그쵸? 에이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덱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그 플래그십에서 에이스가 단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에이스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럼 그 에이스는 진짜 좋은 덱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카즈키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50% 이상 해나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지금 카타쿠리가 많아져 갖고 사카즈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카타쿠리가 많이 힘들어했죠. 왜냐면 카타쿠리를 상대하는 법을 사카즈키도 배웠고, 뭐야, 카타쿠리가 나온다고? 하면서 카타쿠리 전에서 숙련도를 쌓으신 분들이 자신의 그런 숙련된 스페셜리스트 픽으로 카타쿠리를 잡으러 왔죠. 그렇기 때문에 카타쿠리가 어쩌면 점점 더 기울지 않을까. 카타쿠리 하시는 분들도 좀 떠나고 다른 덱을 할까? 나 에넬이 이번에 괜찮네. 에넬 할까? 이런 식으로 다른 덱으로 이렇게 막 떠나면서 카타쿠리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갑자기 사카즈키가 다 잡아먹는 그런 파이가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저 혼자 뇌피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보, 또 3주차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보는 제 메일로 하시거나 제 X 계정 우고 헨슨이라고 돼 있거든요. 요 계정으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연락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매장에서 뭐로 우승을 했고, 그리고 덱리스트까지 이렇게 다 제출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지난주 1주차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이 컨텐츠를. 그래서 제가 최대한 될 수 있는 만큼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좀 해주시면은 앞으로 이 한국의 원피스 카드 게임에 있어서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오늘 여기서 끝!